누명. 나 물 좀. 오늘 발표 몇 명해? 누명. 몇 명? 찬석까지 끝. 오케이. 방송 보이나요? 파워포인트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아오. 역시 일본 고트. 아니 심지어 뭐라 외래 하다가- 월드 빡쳐. 저거 외래 바꾸면 너무 못 빡치네. 그러니까 저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저절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혹시 네?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어떻게? 엔터 한번 넣어주세요. 일본에서 일본인데 엔터를 쳐가지고. 그래요. 뭐? 아우. 그러니까 외래를 이제 그 업자를 위로 올리던가 외래를 밑으로 내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이거 야 F5 몰라 그냥 해. 아우 불편해. 오씨 아우.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이거 넘겨주세요. 아우 하나. 여러분 슬라이드 들어주세요. 넘겨주세요. 제 발표예요. 네네 하세요. 제가 뭘 할까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 외래어를 일본어를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일본어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한자어를 많이 꼽거든요. 한자를 읽고 쓰는 법과 이제 외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실 이제 외래어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식 외래어. 사실 일본에서 기원한 단어는 아닌데 이제 일본식으로 바꾸는 건데 이제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외래어적 특징을 몇 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사실 영어에 상당히 많은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제 17세기부터 네덜란드와 교역이 잦았던 일본의 특성상 비영어권 외래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쳐들어올 때 조총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들여왔던 이제 심지어였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외래어 사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외래어 줄임말을 만드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도 이제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이름인데 우리나라와 표기법이 좀 상당히 다른 것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네덜란드 그리고 얼마 전까지 터키라고 부르던 튀르키예 그리고 우리나라 한자어로 쓰고 있는 독일, 영국 이제 미국식 표현을 사용한 그리스 이런 5개 나라의 이름을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네덜란드가 일본어로 어떨지 한번 추론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발음될지? 네.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면 본토 발음이 네덜란드는 자신 나라를 홀란드라 부릅니다. HOLLAND. 그래서 일본어로는 네덜란드를 오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읽을 수는 있어도 사실 한국인이 알아채리기 힘든 그런 단어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전에는 터키, 이제 영국식, 미국식 발음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 사실 옛날에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라고 있었죠. 자신 본인들은 이제 튀르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토르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터키를.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들을 부를 때 도이칠란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도이츠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국은 사실 이게 영국이 특이한데 영국은 이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맞는 표현이지만 이제 일본인들이 영국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포르투갈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식 발음을 차용해서 이기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기리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비영어권에서 유래된 외래어라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발음 특징입니다. 다른 비영어권 외래어가 있는데 도 많은데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우이루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도 코로나 와쿠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유리도 이제 비영어권 가라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글래스라고 안 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로 독일에서 차용했기 때문에 에네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비는 이제 갈비뼈 할 때 그 갈비인데요. 이건 특이하게 한국에서 유래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루비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루비 약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지만 이것도 이제 사실 어원은 독일어이고 일본에서는 바이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남아비루가 유명하기 때문에 비루라고 하는데 저 가운데 장음 표시를 넣지 않으면 비루는 그냥 빌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루 이렇게 좀 길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또
왜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쓸까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한자 때문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표음 문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외래어를 한자로 바꾸는 트렌드를 갖고 외래어를 표기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런 방식이 굉장히 불편한 거는 새로운 이제 외래어가 하게 되면 물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정해줘야 되고 혹은 새로 그에 맞는 상응하는 한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은 카드 카자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진 한자죠. 근데 일본은 그 새로운 한자를 쓰는 대신 그냥 외래어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고 이 외래어가 공식 석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메일 주소를 물을 때 혹시 이메일 주소 어떻게 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공식 석상에서 이메일 어드레스라는 말을 썼다가는 조금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일본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됐는데요. 사실 원어를 잘 들어보면 휴먼 팩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휴먼 팩터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바꿔 쓴 건데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인재라는 한자가 있는데? 라고 해야 싶은 것도 이제 외래어로 바꿔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래어 줄이는 방식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지금 사진에 디지털 카메라를 띄워놨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줄이죠? 디카라고 한국식은 이제 디카라고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데지카메라고 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를 따와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반응이 없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성폭력이라고 하지 않고 요거를 섹스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앞뒤 한 글자씩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래어를 줄여서.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이제 색은 이제 신종 외래어입니다. 이게 카스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하라라는 말에서 알수 있을지 하라스먼트에서 온 단어고요. 카스가 이제 앞단어를 딴 건데 혹시 무엇일지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맥주 하라. 이제 이거는 정답은 사실 커스터머의 카스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가하는 허러스멘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갑질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사실 일본에서는 편의점 알바가 핸드폰을 쓰면 안 되고 물을 마시는 모습도 손님에게 보이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워크 에틱을 이제 알바생에게 요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알바생한테 도계자를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해를 강화하는 행위가 많아지면서 일본에서는 최근 알바생도 알바 중에 앉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이제 공익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바생도 앉아도 됩니다.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에게 갑질하는 행위, 이제 갑질하는 행위를 일본에서는 좀 카스하라 이렇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한다면 오히려 한자보다 외래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저의 모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